행기총 제3강 챕터 2 일반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1절 법규명령 1번 위임 입법이 필요한 분야라도 입법권의 위임은 원칙적으로 법치주의 원칙과 의회민주주의 원칙, 권력분립 원칙에 비추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정답은 5입니다. 해설 위임 입법이 필요한 분야라고 하더라도 입법권의 위임은 법치주의의 원칙과 의회민주주의의 원칙, 권력분립의 원칙에 비추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하는 경우만 허용된다. 더구나 처벌 규정의 위임은 처벌 대상인 행위가 어떠한 것일 것이라고 이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형벌의 종류 및 그 상한과 폭을 명백히 규정하여야 한다. 2번 시행령은 무법인 법률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법률을 현실적으로 집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만을 규정할 수 있을 뿐 법률에 의한 위임이 없는 한 법률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 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 보충하거나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는 없다. 정답은 5입니다. 해설 법률의 시행령이 법률에 의한 위임 없이 법률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 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 보충하거나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소급 헌법 제75조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만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으므로 법률의 시행령은 무법인 법률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법률을 현실적으로 집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만을 규정할 수 있을 뿐 법률에 의한 위임이 없는 한 법률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 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 보충하거나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는 없다. 3번 일반적으로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효력을 갖는 법규명령의 경우 구법의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더라도 사후의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는 유효한 법규명령이 된다. 정답은 5입니다. 해설 법 개정으로 위임 근거 유무에 변동이 있는 법규명령의 유효 여부 판단 기준 일반적으로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효력을 갖는 법규명령의 경우 구법의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더라도 사후의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는 유효한 법규명령이 되나 반대로 구법의 위임에 의한 유효한 법규명령이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없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무효인 법규명령이 되므로 어떤 법령의 위임 근거 유무에 따른 유효 여부를 심사하려면 법 개정의 전후에 걸쳐 모두 심사하여야만 그 법규명령의 시기에 따른 유효, 무효를 판단할 수 있다. 유죄 일단 법률에 근거하여 유효하게 성립한 법규명령은 나중에 위임 법률이 개정되어 그 근거가 없어지더라도 그 효력에 지장이 없다. 정답은 X입니다. 해설 구법의 위임에 의한 유효했던 법규명령이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없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무효인 법규명령이 된다. 4번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불령을 발할 수 있는데 법률이 불령의 입법을 위임하는 경우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하여야 한다. 정답은 5입니다. 해설 헌법 제75조는 위임 입법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대통령령으로 입법할 수 있는 사항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으로 한정함으로써 위임 입법의 범위와 한계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헌법 제95조는 불령의 위임 근거를 마련하면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법률의 위임에 의한 대통령령에 가해지는 헌법상의 제한은 당연히 법률의 위임에 의한 불령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법률로 불령의 위임을 하는 경우라도
적어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불량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누구라도 당해 법률로부터 불량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번 위임 입법에 있어 급부행정 영역에서는 기본권 침해 영역보다는 위임의 구체성의 요구가 다소 약화되어도 무방하며 다양한 사실관계를 규율하거나 사실관계가 수시로 변화될 것이 예상될 때에는 위임의 명확성의 요건이 완화된다. 정답은 5입니다. 해설 다양한 사실관계를 규율하거나 사실관계가 수시로 변화될 것이 예상될 때의 명확성 요건. 이러한 위임의 구체성, 명확성의 요구 정도는 규제 대상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서 달라진다. 기본권 침해 영역에서는 급부행정 영역에서 보다는 구체성의 요구가 강화되고 다양한 사실관계를 규율하거나 사실관계가 수시로 변화될 것이 예상될 때에는 위임의 명확성의 요건이 완화되어야 한다. 6번 지방의회는 민주적 정당성을 지니고 있는 주민의 대표기관이고 헌법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포괄적인 자치권을 보장하고 있는 취지로 볼 때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할 필요가 없으며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 정답은 5입니다. 해설 주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조례제 정권에 대한 법률의 위임 정도. 조례의 제정권자인 지방의회는 선거를 통해서 그 지역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지니고 있는 주민의 대표기관이고 헌법이 지방자치단체의 포괄적인 자치권을 보장하고 있는 취지로 볼 때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할 필요가 없으며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 7번 법률이 공법적 단체 등의 정관에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하는 경우에도 헌법 제75조가 정하는 포괄적인 위임 입법의 금지가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정답은 X입니다. 해설 법률이 공법적 단체 등의 정관에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한 경우 포괄 위임 입법 금지 원칙의 적용 여부 및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기본적, 본질적인 사항까지 정관에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소급 법률이 공법적 단체 등의 정관에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한 경우에는 헌법 제75조가 정하는 포괄적인 위임 입법의 금지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항이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련되는 것일 경우에는 적어도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은 국회가 정하여야 한다. 공법적 단체 등의 정관은 포괄 위임 입법 금지 원칙은 적용되지 않으나 의회 유보 원칙은 적용된다는 취지. 유제 1. 법률이 공법적 단체 등의 정관에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하는 경우 의회 유보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은 X입니다. 유제 2번 법률이 행정부가 아니거나 행정부에 속하지 않는 공법적 기관의 정관에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한 경우에는 포괄적인 위임 입법의 금지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은 X입니다. 8번 위임명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강을 정하고 그중 특정 사항을 범위를 정하여 하위 법령에 다시 위임하는 것은 허용된다. 정답은 5입니다. 해설 위임된 입법권의 전면적인 재위임은 입법권을 위임한 법률 그 자체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합리적인 범위에서 세부적인 보충사항을 재위임하는 것은 가능하다. 판례 보겠습니다. 법률에서 위임받은 것을 재위임하는 것의 한계.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규정하지 않고 모두 재위임하는 것은 위임받은 권한을 그대로 다시 위임할 수 없다는 복위임 금지의 법리에 반할 뿐 아니라 수권법의 내용 변경을 초래하는 것이 되고 대통령령 이외의 법규명령의 제정, 개정 절차가 대통령령에 비하여 보다 용이한 점을 고려할 때 하위의 법규명령에 대한 재위임의 경우에도
대통령령의 위임에 가하여지는 헌법상의 제한이 마땅히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규정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하위의 법규 명령에 재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강을 정하고 그 중에 특정 사항을 범위를 정하여 하위의 법규 명령에 다시 위임하는 경우에만 재위임이 허용된다. 9번 구지방세법상 고급주택, 고급오락장이 무엇인지 하는 것은 취득세 중과세 요건의 핵심적 내용을 이루는 본질적이고도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정하지도 않고 또 그 최저 기준을 설정하지도 않고 단순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급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급오락장이라고 규정한 것은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입법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정답은 5입니다. 해설 통상이 취득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중과세하면서 그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급주택이라고 규정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이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입법 금지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적극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전단 중 고급주택 부분과 동항 후단 중 고급주택에 관한 부분은 결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급주택을 취득하거나 이를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에 통상이 취득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중과세하도록 규정한 것인 바 고급주택이 무엇인지 하는 것은 취득세 중과세 요건의 핵심적 내용을 이루는 본질적이고도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정하지도 않고 또 그 최저 기준을 설정하지도 않은 채 단순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급주택이라고 불명확하고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중과세 여부를 온전히 행정부의 재량과 자의에 맡긴 것이나 다름없을 뿐만 아니라 입법 목적, 지방세법의 체계나 다른 규정, 관련 법규를 살펴보더라도 고급주택의 기준과 범위를 예측해내기 어려우므로 이 조항들은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입법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두 번째 판례 보겠습니다. 재산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지방세법 제188조 제3항이 포괄위임입법 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적극 지방세법 제188조 제3항은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이 무엇인지가 재산세 중과세 요건의 핵심적 내용을 이루는 본질적이고도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않고 단순히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구분과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불명확하고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중과세 여부를 행정부의 자의에 맡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입법 목적, 지방세법의 다른 규정 또는 기타 관련 법률을 살펴보더라도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기준과 범위를 예측해내기가 어려우므로 헌법 제75조상의 포괄위임입법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10번 국회 입법에 대한 헌법 제40조와 행정입법에 대한 헌법 제75조 및 제95조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살펴보면 포괄위임 금지 원칙은 입법부와 행정부 사이의 권력 배분의 문제이므로 법률이 대법원 규칙의 입법을 위임할 경우 포괄위임 금지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은 5입니다. 해설 위임입법이 대법원 규칙인 경우에도 수권 법률에서 포괄위임 금지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대법원은 헌법 제108조에 근거하여 입법권의 위임을 받아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 헌법 제75조에 근거한 포괄위임 금지 원칙은 법률에 이미 하위 법규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로부터 하위 법규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하므로 위임입법이 대법원 규칙인 경우에도 수권 법률에서 이 원칙을 준수하여야 함은 마찬가지이다. 11번 국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은 5입니다. 해설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1이 경고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국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12번 대통령령은 행정조직 내부적으로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나 총리령, 부령은 법제처 심사만 거치면 되고 국무회의 심의는 거치지 않아도 된다. 정답은 5입니다. 해설 대통령령은 국무회의의 심의와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총리령과 부령은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13번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 청구를 심리, 재결할 때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근거가 되는 명령 등이 법령의 근거가 없거나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등 크게 불합리하면 관계 행정기관에 그 명령 등의 개정, 폐지 등 적절한 시정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정답은 5입니다. 해설 행정심판법 제59조 제1항 참조 행정심판법 제59조 1항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 청구를 심리, 재결할 때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근거가 되는 명령 등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훌령, 예규, 고시, 조례, 규칙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법령의 근거가 없거나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등 크게 불합리하면 관계 행정기관에 그 명령 등의 개정, 폐지 등 적절한 시정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시정 조치를 요청한 사실을 법제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4번 법규명령의 위임 근거가 되는 법률에 대하여 위헌 결정이 선고되면 그 위임에 근거하여 제정된 법규명령도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정답은 5입니다. 해설 법규명령의 위임 근거가 되는 법률에 대하여 위헌 결정이 선고되면 그 위임에 근거하여 제정된 법규명령도 원칙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15번 헌법 제107조 제2항에 규정된 명령,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을 모두 포함한다. 정답은 5입니다. 해설 명령과 규칙은 법규명령을 의미한다. 규칙에는 국회 규칙, 대법원 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이 포함된다.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은 그 행정규칙의 위법 여부가 그에 근거한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전제가 되므로 구체적 규범 통제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법규성이 없는 행정규칙은 외부적 효력이 없으므로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긴급재정, 경제명령 및 긴급명령은 법률적 효력을 가지므로 헌법 제107조 제2항의 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16번 명령, 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법원의 재판에 전제가 되는 경우에는 본안심리에 부수하는 구체적 규범 통제의 형식으로 심사하며 이때의 심사 기준에는 형식적 의미의 헌법과 법률뿐만 아니라 국회의 동의를 받은 조약이나 대통령의 긴급명령도 포함된다. 정답은 5입니다. 해설 헌법은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고 규정하여 행정입법에 대해 구체적 규범 통제만을 인정하고 있다. 구체적 규범 통제는 간접적 통제 또는 부수적 통제라고도 한다. 구체적 규범 통제는 구체적인 소송 사건이 제기된 경우에 법원의 제청으로 그 사건에 적용될 법령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이때의 심사 기준에는 형식적 의미의 헌법과 법률뿐만 아니라 국회의 동의를 받은 조약이나 대통령의 긴급명령도 포함된다. 17번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명령, 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지체 없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은 O입니다. 해설 행정소송법 제6조 명령, 규칙의 위헌 판결 등 공고, 제1항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명령, 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지체 없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체 없이 이를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18번 행정소송에서 대법원이 명령, 규칙이 위헌 또는 위법이라는 이유로 무효로 선언하고 이 판결이 관보에 게재되었다 하더라도 그 명령, 규칙이 일반적으로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은 O입니다. 해설 위헌, 위법의 판단을 받은 법규 명령은 일반적으로 효력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당해 사건에 한해 당해 법규 명령의 적용이 배제되어 개별적으로 무효가 된다. 다만 행정소송법 제6조에서는 이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게재하도록 하여 위헌, 위법인 행정입법이 반복 적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19번 조례가 집행행위에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 그 조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정답은 O입니다. 해설 조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경우 조례가 집행행위에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 그 조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유죄 대법원은 조례가 집행행위에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 그 조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본다. 정답은 O입니다. 20번 명령, 규칙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경우 그 명령, 규칙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정답은 O입니다. 해설 사법부에서 제정한 규칙의 헌법소원의 대상성 1. 헌법 제107조 제2항이 규정한 명령, 규칙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심사권이란 구체적인 소송 사건에서 명령, 규칙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었을 경우 법률의 경우와는 달리 헌법재판소에 제청할 것 없이 대법원에 최종적으로 심사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2. 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 심사권을 헌법재판소에 부여한 이상 통일적인 헌법 해석과 규범 통제를 위하여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에 있어서 법률의 하위 법규인 명령, 규칙의 위헌 여부 심사 권이 헌법재판소의 관할에 속함은 당연한 것으로서 헌법 제107조 제2항의 규정이 이를 배제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그러므로 법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명령, 규칙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위 헌법 규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문제이다. 그리고 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으로서의 공권력이란 입법, 사법, 행정 등 모든 공권력을 말하는 것이므로 입법부에서 제정한 법률, 행정부에서 제정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및 사법부에서 제정한 규칙 등은 그것들이 별도의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일 때에는 모두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21번 행정청이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행정입법을 하지 아니하여 법률이 시행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행정입법을 통해 구체화되는 권리를 개별적, 구체적으로 향유할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정답은 X입니다. 추상적인 법령의 제정 여부 등이 부작위법 확인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소급 행정소송은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상 분쟁을 법에 의하여 해결함으로써 법적 안정을 기하자는 것이므로 부작위법 확인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구체적 권리 의무에 관한 분쟁이어야 하고 추상적인 법령에 관하여 제정의 여부 등은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어서 그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유죄 행정소송은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상 분쟁을 법에 의하여 해결함으로써 법적 안정을 기하자는 것이므로 추상적인 법령에 관한 제정의 여부 등은 부작위법 확인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정답은 5입니다. 22번 상위 법령이 행정입법에 위임하고 있더라도 하위 행정입법의 제정 없이 상위 법령의 규정만으로도 법률의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라면 하위 행정입법을 하여야 할 헌법적 자기 의무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정답은 5입니다. 해설 상위 법령의 규정만으로도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 하위 행정입법을 하여야 할 헌법적 자기 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 소극, 삼권 분립의 원칙, 법치행정의 원칙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는 우리 헌법 하에서 행정권의 행정입법 등 법집행 의무는 헌법적 의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는 행정입법의 제정이 법률의 집행에 필수 불가결한 경우로서 행정입법을 제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행정권에 의한 입법권 침해의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만일 하위 행정입법의 제정 없이 상위 법령의 규정만으로도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라면 하위 행정입법을 하여야 할 헌법적 자기 의무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23번 행정부가 위임입법에 따른 시행령을 제정하지 않거나 개정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 위임입법 자체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 누가 보아도 명백하거나 위임입법에 따른 행정입법의 제정이나 개정이 당시 실시되고 있는 전체적인 법질서 체계와 조화되지 아니하여 그 위임입법에 따른 행정입법 의무의 이행이 오히려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옴이 명백할 정도는 되어야 한다. 정답은 5입니다. 해설 행정부가 위임입법에 따른 시행명령을 제정하지 않거나 개정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그런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 확인을 할 수는 없다. 그러한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위임입법 자체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 명백하거나 행정입법 의무의 이행이 오히려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옴이 명백할 정도는 되어야 할 것이다. 24번 입법자가 불충분하게 규율한 이른바 부진정입법 부작위에 대하여 헌법 소원을 제기하려면 그것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등 헌법 위반을 내세워 적극적인 헌법 소원을 제기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기본권 침해의 상태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소정의 제소기간을 준수할 필요는 없다. 정답은 X입니다. 해설 부진정입법 부작위를 대상으로 헌법 소원을 제기하려면 그 입법 부작위를 헌법 소원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고 결함이 있는 당의 입법 규정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그것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등 헌법 위반을 내세워 적극적인 헌법 소원을 제기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소종의 청구 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25번 입법부가 법률로서 행정부에게 특정한 사항을 위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권력분립의 원칙과 법치국가 내지 법치행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위법함과 동시에 위헌적인 것이 된다. 정답은 5입니다. 해설 국군법무관 임용법 제5조 제3항과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가 군법무관의 보수의 구체적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시행령을 제정하지 않은 것이 불법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입법부가 법률로서 행정부에게 특정한 사항을 위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권력분립의 원칙과 법치국가 내지 법치행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위법함과 동시에 위헌적인 것이 되는 바 국군법무관 임용법 제5조 제3항과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가 군법무관의 보수를 법관 및 검사의 예에 준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구체적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 이상 위 법률의 규정들은 군법무관의 보수의 내용을 법률로서 1차적으로 형성한 것이고 위 법률들에 의해 상당한 수준의 보수 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위 보수 청구권은 단순한 기대 이익을 넘어서는 것으로서 법률의 규정에 의해 인정된 재산권의 한 내용이 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행정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시행령을 제정하지 않은 것은 위 보수 청구권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 유죄. 입법부가 법률로서 행정부에게 특정한 사항을 위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권력분립의 원칙과 법치국가 내지 법치행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위법함과 동시에 위헌적인 것이 된다. 정답은 5입니다. 제2절 행정규칙 1번 행정규칙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관청의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경우나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규칙이 규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형성되어 행정기관이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정답은 5입니다. 해설. 헌법재판소는 비법규 성설의 입장에서 원칙적으로 행정규칙의 법규성을 부정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이나 재량준칙이 되풀이되어 행정관행이 성립한 경우에는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을 매개로 자기구속을 당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본다. 행정규칙이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경우 1. 행정규칙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관청의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경우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 또는 2.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규칙이 규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룩되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고 그러한 경우에는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 할 것이다. 유죄.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뿐만 아니라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행정의 자기구속 원리에 따라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답은 5입니다. 제3절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1번 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법령에 규정된 처분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불령에서 변경하여 규정하였다면 그 불령의 규정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 등을 정한 행정명령, 행정규칙의 성격을 지닐 뿐이다. 정답은 5입니다. 해설. 판례는 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법령에 규정된 처분 요건을 불령에서 변경한 경우 그 불령의 규정은 행정규칙에 불과하다고 본다. 판례 보겠습니다. 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법령에 규정된 처분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불령에서 변경하여 규정한 경우 불령 규정의 법적 성격, 사무처리 기준,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상위법령 1. 법령에서 행정처분의 요건 중 일부 사항을 불령으로 정할 것을 위임한 데 따라 시행규칙 등 불령에서 이를 정한 경우에 그 불령의 규정은 국민에 대해서도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2. 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법령에 규정된 처분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불령에서 변경하여 규정한 경우에는 그 불령의 규정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 등을 정한 것으로서 행정조직 내에서 적용되는 행정명령의 성격을 지닐 뿐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어떤 행정처분이 그와 같이 법규성이 없는 시행규칙 등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또 그 규칙 등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한다고 하여 반드시 그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이 경우 처분의 적법 여부는 그러한 규칙 등에서 정한 요건에 합치하는지 여부가 아니라 일반 국민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법률 등 법규성이 있는 관계 법령의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번 을구청장은
휴게 음식점 영업자인 갑에 대해 청소년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의 위반 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 부과 처분 기준에 따라 1,000만 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하였고 갑은 과징금 부과 처분을 소송상 다투려고 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규정 형식상 불형인 시행규칙으로 정한 과징금 부과 처분의 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을 규정한 행정규칙에 지나지 않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위 과징금 부과 처분 기준은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에 해당한다. 2. 갑이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수수법원이 1,000만 원의 과징금 부과 금액이 과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소법원은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할 수 있다. 3. 갑이 과징금 부과 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수소법원은 과징금 부과 처분의 취소 판결이 없더라도 동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4. 일정액으로 규정되어 있는 위 과징금 부과 처분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모법의 위임 규정의 내용과 취지, 헌법상 과잉 금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 등에 비추어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 적정한 과징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과징금 부과 처분 기준상의 금액은 정액이 아니라 최고한도액이라고 보아야 한다. 5.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과징금 부과 처분 기준이 위헌 또는 위법이라고 확정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지체 없이 그 사유를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해설 1번은 오입니다. 판례는 불형인 시행규칙으로 정한 과징금 부과 처분의 기준은 행정규칙에 불과하다고 보지만 대통령령인 시행령으로 정한 과징금 부과 처분의 기준은 법규명령으로 본다. 2번은 X입니다. 재량행위의 경우에는 처분청의 재량권을 존중하여야 하고 법원이 직접 처분을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전부 취소를 하여 처분청이 재량권을 행사하여 다시 적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재량행위의 일부 취소는 행정청의 재량권에 속하는 것이므로 인정될 수 없다. 재량권을 일탈한 과징금 납부 명령에 대하여 법원이 적정한 처분의 정도를 판단하여 그 초과되는 부분만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소급 처분을 할 것인지 여부와 처분의 정도에 관하여 재량이 인정되는 과징금 납부 명령에 대하여 그 명령이 재량권을 일탈하였을 경우 법원으로서는 재량권의 일탈 여부만 판단할 수 있을 뿐이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가 적정한 것인지에 관하여는 판단할 수 없어 그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고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을 초과한 부분만 취소할 수는 없다. 3번은 오입니다. 국가배상 청구 사건에서 행정행위가 위법성 여부가 성결 문제가 된 경우 관할 민사법원은 행정행위의 위법성을 심사할 수 있다. 판례 보겠습니다. 공정력과 위법성 주장 가부, 적극 행정행위의 공정력이라 함은 행정행위의 하자가 있더라도 당연 무효가 아닌 한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될 때까지는 잠정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효력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행정행위가 취소되지 아니하여 공정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은 언제든지 그 행정행위가 위법한 것임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4번은 오입니다. 구청소년보호법 제49조 제1항 제2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40별표 6의 위반 행위 종별에 따른 과징금 처분 기준의 법적 성격, 법규명령, 그 과징금 수액의 의미, 최고한도액 구청소년보호법 제49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별표 6의 위반 행위 종별에 따른 과징금 처분 기준은 법규명령이기는 하나 무법의 위임 규정의 내용과 취지 및 헌법상의 과잉 금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 등에 비추어 같은 유형의 위반 행위라 하더라도 그 규모나 기간, 사회적 비난 정도, 위반 행위로 인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처벌받은 다른 사정, 행위자의 개인적 사정 및 위반 행위로 얻은 불법 이익의 규모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 적정한 과징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수액은 정액이 아니라 최고한도액이다. 5번은 오입니다.
행정소송법 제6조 3조, 행정소송법 제6조, 명령, 규칙의 위헌 판결 등 공고, 제1항,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명령, 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지체 없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체 없이 이를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3번 답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별표의 과징금 처분 기준 및 과태료 처분 기준에 따라 과징금 부과 처분 및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갑은 위각 부과 처분이 과중하다고 생각하여 이를 다투고자 한다. 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번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과징금 처분 기준의 위헌, 위법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법원은 이에 대한 위헌, 위법 심사를 할 수 있다. 2번 과징금 처분 기준을 정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규정은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할 힘이 있는 법규 명령에 해당한다. 3번 갑이 과태료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해당 행정청에 이의 제기를 한 경우 행정청은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고 관할 법원은 행정소송 절차에 따라 재판한다. 4번 과징금 처분 기준이 만약 일정액으로 정해진 것이라면 그 수액은 정액이 아니라 과징금의 최고 한도액이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5번 과징금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더라도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해설 1번은 오입니다. 판례는 제재적 처분 기준이 대통령령의 형식 별표로 규정된 경우에는 그 제재적 처분 기준은 법규 명령에 해당한다고 본다. 이러한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과징금 처분 기준의 위헌, 위법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법원은 이에 대한 위헌, 위법 심사를 할 수 있다. 2번과 4번은 오입니다. 해설 구청소년보호법 제49조 제1항, 제2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별표 6의 위반 행위 종별에 따른 과징금 처분 기준의 법적 성격, 법규 명령, 그 과징금 수액의 의미, 최고 한도액 구청소년보호법 제49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별표 6의 위반 행위 종별에 따른 과징금 처분 기준은 법규 명령이기는 하나 무법의 위임 규정의 내용과 취지 및 헌법상의 과잉 금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 등에 비추어 같은 유형의 위반 행위라 하더라도 그 규모나 기간, 사회적 비난 정도, 위반 행위로 인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처벌받은 다른 사정, 행위자의 개인적 사정 및 위반 행위로 얻은 불법 이익의 규모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 적정한 과징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수액은 정액이 아니라 최고 한도액이다. 3번 X입니다. 갑이 과태료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해당 행정청에 이의 제기를 한 경우 행정청은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고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한다. 5번은 오입니다. 과태료는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과해지는 행정질서벌인 데 반해 과징금은 행정법규 위반자에게 금전상 제재를 가함으로써 행정상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는 간접적인 의무 이행 확보 수단이다. 따라서 과징금과 과태료를 병과하더라도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4번 식품접객업자인 갑은 전문 호객꾼을 고용하여 손님을 유치하였고 업소 안에서 음란 비디오를 상영하였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관련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갑이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 재판을 청구하여 영업정지 처분의 위법성이나 관련 규정의 위헌성을 다툰다고 할 때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조문은 생략하겠습니다. 1. 대법원은 시행규칙에 의해 행정처분의 기준이 마련된 경우라 하더라도 총리령의 형식을 갖춘 경우에는 법규성을 갖는 것이 당연하므로 국민과 법원을 직접적으로 구속하는 대외적 효력이 있다고 보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에 규정된 행정처분의 기준은
당연히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판시하였다. 2.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 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이라는 기준은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당의 법률로부터 하위 법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포괄위임입법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3.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 제6호 하목 및 거목은 식품접객업자의 정당한 광고 및 홍보 활동을 손님을 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로 보아 금지하고 성혼인, 가족제도에 관한 민감한 표현이 담긴 비디오 등도 선량한 미품 양속을 해친다는 이유로 규정할 가능성이 있어 식품접객업자의 영업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 따라서 그 수권 법률인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은 정당하고 적법하게 입법권을 위임하였다 하더라도 헌법에 위배된다. 4.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식품위생법은 다른 법률에 비해 전문적이고 기술적일 뿐 아니라 영업 형태와 고객의 이용 형태 등 현실의 변화에 따른 신속하고 탄력적인 입법적 대응이 필요한 분야의 법률이므로 그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규율을 국회에 맡기기보다는 전체적인 기준 및 개요를 법률에 대강만 정한 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전문적, 기술적 능력을 갖춘 행정부에서 상황의 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에 위임할 필요가 있다. 5. 갑은 영업정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계속 중에 처분의 근거 법령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 제6호 하목과 거목의 위헌성 또는 위법성을 들어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정소송을 제기함이 없이 곧바로 위 시행규칙 조항에 대한 위헌 확인을 목적으로 하는 독립된 소송을 법원에 제소하는 것도 허용된다. 1번 지문은 X입니다. 대법원은 제재적 처분 기준을 불량 시행 규칙의 형식으로 규정한 경우에는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보지만 대통령령 시행령의 형식으로 규정된 경우에는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법규 명령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그런데 대통령령은 시행령이라고 하고 총리령과 부령은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따라서 제재적 처분 기준을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하였든 총리령의 형식을 규정하였든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에 불과하다는 점은 차이가 없다. 2번 지문은 X이고 4번 지문은 O입니다. 판례 보겠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식품접객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를 처벌하는 구식품위생법 제77조 제5호 중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부분이 헌법상 포괄위임 입법 금지 원칙이나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소극 1. 끊임없이 변화하고 다양한 식품 관련 영업 영역을 규율 대상으로 하는 식품위생법은 다른 법률에 비해 전문적이고 기술적일 뿐 아니라 영업 형태와 고객의 이용 형태 등 현실의 변화에 따른 신속하고 탄력적인 입법적 대응이 필요한 분야의 법률이라고 할 것이어서 그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규율을 국회에 맡기기보다는 전체적인 기준 및 개요를 법률에 대강만 정한 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변동 상황에 따른 탄력적 혹은 기술적 대응을 위하여 전문적, 기술적 능력을 갖춘 행정부에서 상황의 변동에 따라 시의적 철학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2. 식품위생법 제31조 제1항과 구식품위생법 제2장 내지 제8장의 관련 조항들을 유기적, 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해석하여 보면 구식품위생법 제31조 제1항과 관련하여 보건가족복지부령에는 영업의 위생적 관리 및 질서 유지와 국민보건위생의 증진을 위하여 식품 접객 영업자 등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거나 그 범주에서 벗어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한 일반적 기준의 정립에 한정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어 위임하고자 하는 내용의 대강을 파악하는 것이 결코 어렵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상 포괄위임 입법 금지 원칙이나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3번은 X입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 제6호 하목 및 거목이
식품접객업자의 영업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 할지라도 그 수권 법률인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이 바로 위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판례 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 소원의 대상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고 법률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내용이 헌법에 위반되더라도 그 대통령령이 위헌으로 되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그로 인하여 바로 수권 법률까지 위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5번 지문은 X입니다. 헌법은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고 규정하여 행정입법에 대해 구체적 규범 통제만을 인정하고 있다. 반면에 추상적 규범 통제는 인정되지 않는다. 구체적 규범 통제는 구체적인 소송 사건이 제기된 경우에 법원의 제청으로 그 사건에 적용될 법령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인데 반해 추상적 규범 통제는 구체적인 소송 사건이 제기되지 않은 경우에도 법령에 대한 위헌의 의문이 있어 제기된 경우에 이를 심판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따라서 행정소송을 제기함이 없이 곧바로 시행규칙 조항에 대한 위헌 확인을 목적으로 하는 독립된 소송을 법원에 제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제4절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 1번 행정규칙은 법규명령과 같은 엄격한 제정 및 개정 절차를 요하지 아니하므로 위임입법이 제한적으로 인정되지만 위임이 불가피하게 인정되는 경우 법률의 위임은 반드시 구체적, 개별적으로 한정된 사항에 대하여 행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은 X입니다. 해설 법률의 입법사항을 고시와 같은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위임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한정척급 사회적 변화에 대응한 입법 수요의 급증과 촉내의 형식적 권력분립주의로는 현대사회에 대응할 수 없다는 기능적 권력분립론을 감안하여 헌법 제40조, 제75조, 제95조의 의미를 살펴보면 국회가 입법으로 행정기관에게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는 당의 행정기관이 법정립의 권한을 갖게 되고 입법자가 그 규율의 형식도 선택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예시적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법률이 일정한 사항을 행정규칙에 위임하더라도 그 행정규칙은 위임된 사항만을 규율할 수 있으므로 국회 입법의 원칙과 상치되지 않는다. 다만 행정규칙은 법규명령과 같은 엄격한 제정 및 개정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므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을 위임할 때에는 법규명령에 위임하는 것이 원칙이고 고시와 같은 형식으로 입법 위임을 할 때에는 법령이 전문적, 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한정된다. 2번 법률의 입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에게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는 당의 행정기관이 법정립의 권한을 갖게 되고 입법자가 규율의 형식도 선택할 수 있으므로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예시적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정답은 5입니다. 해설 법률의 입법사항을 대통령령이나 불령이 아닌 고시와 같은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위임하는 것이 헌법 제40조, 제75조, 제95조 등과의 관계에서 허용되는지 여부 한정척급 오늘날 의회의 입법 독점주의에서 입법 중심주의로 전환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행정입법을 허용하게 된 동기가 사회적 변화에 대응한 입법 수요의 급증과 촉내의 형식적 권력분립주의로는 현대사회에 대응할 수 없다는 기능적 권력분립론에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헌법 제40조와 헌법 제75조, 제95조의 의미를 살펴보면 국회 입법에 의한 수권이 입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에게 법률 등으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는 당의 행정기관에게 법정립의 권한을 갖게 되고 입법자가 규율의 형식 도 선택할 수도 있다 할 것이므로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예시적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것은 법률의 행정규칙에 위임하더라도 그 행정규칙은 위임된 사항만을 규율할 수 있으므로 국회 입법의 원칙과 상치되지도 않는다. 다만 형식의 선택에 있어서 규율의 밀도와 규율 영역의 특성이
개별적으로 고찰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따라 입법자에게 상세한 규율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영역이라면 행정부에게 필요한 보충을 할 책임이 인정되고 극히 전문적인 식견에 좌우되는 영역에서는 행정기관에 의한 구체화의 우위가 불가피하게 있을 수 있다. 그러한 영역에서 행정규칙에 대한 위임 입법이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 3번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2항 단서는 법령에서 전문적, 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경우에는 고시 등으로 정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정된 고시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고시 등에는 훈령, 예규, 고시 및 공고가 포함된다. 니은 대법원과는 달리 헌법재판소는 훈령으로 법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설사 상위법에 위임이 있더라도 합헌적인 것으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디귿 법률 유보의 범위에 속하는 사항을 상위법에 위임 없이 고시 등에 규정하는 것은 위헌이므로 그러한 규정은 국민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질 수 없다. 리을 고시 등에 대하여 판례는 이를 규범 구체화 행정규칙이라고 본다. 미음 고시 등이 비록 법령에 근거를 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규정 내용이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해설 기억은 5입니다.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제2항 참조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등 제2항 법 제2조 제1항 제2호 및 법 제4조 제2항 단서에서 고시 등이라 함은 훈령, 예규, 고시 및 공고를 말한다. 니은은 X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위임 입법의 형식을 예시적인 것으로 보아 법령의 직접적 위임에 따라 행정규칙 형식으로 법령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은 그 자체로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상위 법령과 결합하여 일체가 되는 한도 내에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진다고 본다. 디귿은 5입니다.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은 상위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한 개별적인 수권이 있는 경우에만 제정이 가능하다. 상위 법령에 위임 없이 제정된 경우에는 단순한 행정규칙에 불과하게 된다. 따라서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리을은 X입니다. 법령의 위임에 근거하여 법령을 보충하는 법규 사항을 규정한 고시 등 행정규칙을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이라고 한다. 다만 판례는 명시적으로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이라고 판시한 바는 없다. 반면에 규범 구체화 행정규칙이란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성을 가진 행정 영역에 있어서 입법기관이 규율 내용을 구체화하지 못하고 그것을 사실상 행정기관에 맡긴 경우에 행정기관이 법령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행정규칙을 말한다. 미음은 5입니다. 행정각부의 장이 정하는 고시의 규정 내용이 근거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경우 법규명령으로서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되는지 여부, 소급 행정각부의 장이 정하는 고시가 비록 법령에 근거를 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규정 내용이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일 경우에는 법규명령으로서의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할 여지는 없다. 따라서 농림부고시인 농산물 원산지 표시요령 제4조 제2항의 규정 내용이 근거법령인 군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해 고시로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법규명령으로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질 수 없다.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4번 A 법률을 시행하기 위하여 비행정청에 쓰고시가 제정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기억 A 법률이 비행정청에 A 법률의 내용을 구체화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 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지 않아 고시의 형식으로 정한 경우 시고시의 규정 내용이 A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때에는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다. 니은 A 법률의 입법사항에 대하여 고시의 형식으로 위임하여 시고시가 제정된 경우라면 시고시는 그 자체로 국회 입법 원칙에 위반된 것으로 무효이다. 디귿 A 법률의 시행규칙의 형식으로
세부 사항을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나 고시의 형식으로 제정된 경우라 하더라도 시고시는 위임의 범위 내에서 상위 법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 명령의 효력을 가진다. 리을 A 법률의 위임에 따라 일반, 추상적 성질을 가지는 시고시가 제정된 경우 A 법률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선고되면 해설 기역지문은 O입니다.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은 법령의 위임에 근거하여 법령을 보충하는 법규 사항을 규정한 행정규칙, 고시 등을 의미한다.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이 법령의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법규 명령으로서의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 경우는 단순한 행정규칙에 불과하게 된다. 판례 보겠습니다. 행정각부의 장이 정하는 고시의 규정 내용이 근거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경우 법규 명령으로서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되는지 여부. 소급 행정각부의 장이 정하는 고시가 비록 법령의 근거를 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규정 내용이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일 경우에는 법규 명령으로서의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할 여지는 없다. 따라서 농림부고시인 농산물 원산지 표시요령 제4조 제2항의 규정 내용이 근거 법령인 군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해 고시로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법규 명령으로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질 수 없다. 니은 지문은 X입니다. 헌법이 인정하는 위임 입법의 형식은 예시적이므로 고시의 형식으로 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국회 입법 원칙에 위반한 것이 아니다. 판례 보겠습니다. 법률의 입법 사항을 대통령령이나 불령이 아닌 고시와 같은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위임하는 것이 헌법 제40조, 제75조, 제95조 등과의 관계에서 허용되는지 여부. 한정 척끝 오늘날 의회의 입법 독점주의에서 입법 중심주의로 전환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행정입법을 허용하게 된 동기가 사회적 변화에 대응한 입법 수요의 급증과 촉내의 형식적 권력분립주의로는 현대 사회에 대응할 수 없다는 기능적 권력분립론에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헌법 제40조와 헌법 제75조, 제95조의 의미를 살펴보면 국회 입법에 의한 수권이 입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에게 법률 등으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는 당의 행정기관에게 법정립의 권한을 갖게 되고 입법자가 규율의 형식 도 선택할 수도 있다 할 것이므로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 입법의 형식은 예시적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것은 법률의 행정규칙에 위임하더라도 그 행정규칙은 위임된 사항만을 규율할 수 있으므로 국회 입법의 원칙과 상치되지도 않는다. 다만 형식의 선택에 있어서 규율의 밀도와 규율 영역의 특성이 개별적으로 고찰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따라 입법자에게 상세한 규율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영역이라면 행정부에게 필요한 보충을 할 책임이 인정되고 극히 전문적인 식견에 좌우되는 영역에서는 행정기관에 의한 구체화의 우위가 불가피하게 있을 수 있다. 그러한 영역에서 행정규칙에 대한 위임 입법이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 디귿 지문은 X입니다. 상위 법령에서 세부 사항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음에도 이를 고시 등 행정규칙으로 정하였다면 그 역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 명령으로서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 판례 보겠습니다. 상위 법령에서 세부 사항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음에도 이를 고시 등 행정규칙으로 정한 경우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 명령으로서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소급 법령의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에게 법령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권한 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임 행정기관은 행정규칙이나 규정 형식으로 법령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규칙 등은 당의 법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 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지게 되지만 이는 행정규칙이 갖는 일반적 효력이 아니라 행정기관의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법령 규정의 효력에 근거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행정규칙이나 규정이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법규 명령으로서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할 여지는 없다. 이는 행정규칙이나 규정 내용이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경우뿐 아니라 상위 법령의 위임 규정에서 특정하여 정한 권한 행사의 절차나
방식에 위배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므로 상위법령에서 세부사항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음에도 이를 고시 등 행정규칙으로 정하였다면 그 역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 리을 지문은 5입니다. 법규명령의 위임 근거가 되는 법률에 대하여 위헌 결정이 선고되면 그 위임에 근거하여 제정된 법규명령도 원칙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5번 상위법령에서 세부사항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나 이를 고시의 형식으로 정하였더라도 규정 내용이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그 고시는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이 인정된다. 정답은 X입니다. 해설 상위법령에서 세부사항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음에도 이를 고시 등 행정규칙으로 정하였다면 그 역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 판례는 4번 판례와 동일하므로 여러분들이 보세요. 6번 비상계엄 지역 내에서 계엄사령관이 군사상 필요할 때 행한 언론, 출판, 집회 또는 단체 행동 등 기본권 제한과 관련한 특별한 조치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진다. 정답은 5입니다. 해설 1979년 10월 18일자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계엄포고 제1호가 해제 또는 실효되기 이전부터 이미 유신헌법, 국계엄법에 위배되어 위법한 것으로서 무효인지 여부, 적극 국계엄법 제15조에서 정하고 있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한 계엄사령관의 조치는 유신헌법 제54조 제3항, 국계엄법 제13조에서 계엄사령관에게 국민의 기본권 제한과 관련한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데 따른 것으로서 국계엄법 제13조, 제15조의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하고 그와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진다. 그러므로 법원은 현행 헌법 제107조 제2항에 따라서 위와 같은 특별한 조치로서 이루어진 계엄포고 제1호에 대한 위법 여부를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계엄포고 제1호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되었고 그 내용도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며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 대학의 자율성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계엄포고 제1호가 해제 또는 실효되기 이전부터 이미 유신헌법, 국계엄법에 위배된다. 따라서 계엄포고 제1호는 위헌이고 위법한 것으로 무효이다. 제5절 고시의 법적 성질 1번 대법원은 항정신병치료제의 요양급여에 관한 보건복지부 고시가 구체적 집행행위에 개입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에 대하여 구체적 효과를 발생하여 특정한 권리 의무를 형성하게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다. 정답은 X입니다. 해설 향정신병치료제의 요양급여에 관한 보건복지부 고시가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에 항정신병치료제의 요양급여에 관한 보건복지부 고시가 다른 집행행위에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제약회사, 요양기관, 환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의 법률 관계를 직접 조율하는 성격을 가진다는 이유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에